한시의 증시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덜고 간다라는 뉴스 속에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이렇다 할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가 조금 덜어졌다는 것이지 미국이 금리 인상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종목 찾는 작업 저희는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지주회사들의 움직임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중 한화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건설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화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또 바이오리더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진행할 거고요. 02786-102-1023번, 013-3366-8288번, MTN 오마이스타 검색하셔서 카카오톡으로 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종목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시의 증시데이트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시장은 강보합선에서 양지수 모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쪽의 이슈, 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덜었다. 글쎄요. 국제금리 진정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줄긴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는 석 달 연속 금리를 동결시켰고 이제 미국의 다음번 이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관건인데 3월 FOMC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란 시각은 짙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0.43%의 상승, 2468선에서 어제보다 10포인트 정도 오른 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볼게요.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의 사자 물량이 그래도 좀 돋보입니다. IT 그리고 제약주들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 1,700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크지는 않아요. 155억 원 순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볼까요? 오늘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매가 조금은 그래도 쏠리죠.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장중한 때는 882선까지 살짝 터치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상승폭 거의 줄였어요. 0.2%의 상승 876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연이틀 함께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외국인이 251억 원,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매수를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자, 종목별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각각의 이슈를 머금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런 종목들이 눈이 자꾸 갑니다. SK와 또 BH 미래컴퍼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 등등의 종목도 눈에 들어오는데 체크된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오늘 상한가 기록입니다. 그 VR 게임을 내놨다고 합니다. 스페셜포스의 가상현실 5G 이 게임을 내놓으면서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동안 주가 흐름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상한가 풀리진 않았고요. 6,150원 현재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카카오에서도 이슈가 잡혔습니다. 주가는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업무 택시 사업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 회사에서 업무로 출장을 가거나 외근을 하거나 이럴 때 택시 타고 영수증 꼭 받아서 회사에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와 제휴를 한 기업들은 그런 거 타지 않아도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면서 자동으로 이 전산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해지지 않을까란 시각이고요. 카카오 일단 600여 개 기업과 일단 참여를 할 것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6천여 개 기업과 더 협의를 이뤄낼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은 오늘 장에서 좀 밀려납니다.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모두 매겨놨는데요.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실적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형성되네요. 특히 중국 쪽에서의 마트 실적 많이 안 좋다라는 거 여전하다고 합니다. 롯데쇼핑은 20만 6,500원 선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셀트리온은 여전합니다. 기대감 여전해요. 6%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전보다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 달에 있을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에 대한 이슈 여전히 머금고 있습니다. 34만 8,500원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 읽어봤으니 구체적인 전략들 한번 채워볼까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기다리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분명히 시장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에 불을 환하게 켠 종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 어딨나 찾으러 나서보겠습니다. 프렘스탁 정태근 팀장, 한국투자증권 아니온스탁 최영호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세 종목 들여다볼 거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지주사 한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 한번 들여다볼게요. 4분기 실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 컸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는데 한화건설의 실적이 정상화될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는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3% 가까운 상승, 오늘 거래량도 살짝 동반이 되네요. 44,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의 주가는 지금 천장인가요? 아니면 바닥인가요? 하나, 둘, 셋. 바닥이다.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의견 네. 먼저 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참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네, 일단 뭐 종목 자체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실적이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않고 2018년에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최근에 와서 키워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하나라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여러 자회사가 있지만 뭐 100% 자회사인 하나, 그러니까 하나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다시피 하나건설에 대한 뉴스 그리고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1월 5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배주주 순이익이란지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오늘 이 뉴스가 나와서가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실적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향후 주가를 계속해서 안정적인 우상향으로 이끌지 않겠나. 이 부분이 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건설 같은 경우 2053억 정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8천억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라크,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라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1억 7천만 불의 수주 금액이 들어왔고 그리고 1분기 중에도 2억 불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실적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우디를 포함한 수주가 현재 12조가량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없이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제 예상으로는 안정적인 우상향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정리업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종신보험에 대한 인기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계약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기업 자체를 봤을 때 그리고 하나에 포함된 그 자회사의 어떤 모멘텀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하지만 숙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54,000원에 대한 가격대 돌파 이 부분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현재 벽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데 이 7천억에 대한 벽을 넘었을 때는 저는 이 52,000원에 대한 벽도 뚫지 않겠느냐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바닥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지만은 이 52,000원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돌파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54,000원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2,000원대 일단 제시를 하게 되면서 네. 일단은 짧은 상승부터 먼저 보자. 전고점까지 했던 상승부터 보자. 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그래도 좋게 보시는데요. 네.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앞전 올해 그 1월에 있었던 전고점 요거 돌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8월이요. 54,000원? 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가격이 44,000원대 뭐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한 주당 10,000원 선 위까지 올라보시는 거네요. 한화, 뭐 여러모로 좋은 얘기들 많이 주셨는데요. 최영하 연구원님의 의견도 맞아 듣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쪽 좋게 보십니까? 일단 많은 지주 회사들이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다 하고 있는데 뭐 자회사에 뭐 하나케미칼도 있고 하나생명도 있고 하나건설도 있고 뭐 하나테크인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주회사들이 할인율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회사 중에 지금보다 내년도에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작년도에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 하나케미칼이랑 하나생명 쪽에 450억 원의 상여금 지급 이쪽도 조금 컸고요. 그 다음에 그 태양열 관련돼서 또 1,350억 원을 또 손실 처리를 했고, 그다음 하나생명의 딜라이브 감액 손실도 1,000억 원 이렇게 대규모 일회성 요인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회계적으로 다 털고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성 측면에서 더 가벼워졌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작년 3분기에 사우디와 관련돼서 충당금을 쌓아둔 게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충당금을 쌓아둔 부분이 작년 4분기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사우디 쪽 사업이 계속해서 좀 잘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자회사인 하나건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자회사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이제 하나케미칼이랑 하나생명 앞쪽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좀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회사들을 저희가 장부가를 평가를 해보면요, 거의 5조 원 정도가 나와요. 지분 가치만. 거기다가 이제 영업가치 2조 원을 좀 추가로 하면 만약에 할인율이 전혀 없었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은 이론적으로 7조 원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하나의 시가총액은 한 3조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물론 모든 지주사들이 최소한 30%씩은 장부가 대비해서 이제 할인율을 받기 때문에 그 7조 원까지는 당연히 가기가 좀 힘들겠지만 지금 상태는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회사들의 활약, 그리고 하나건설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좀 어떻게 주실까도 궁금해요. 네. 팀장님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다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일목균형표상 돌파를 막 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55,000원 정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MACD TRIX 지표도 지금 매수 신호 이제 한 3일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ADX, VHF도 좀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매물대가 형성이 소화만 된다면 오늘부터도 바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셨던 저 지표는 빨간 선이 파란색을 뚫을 때가 매수 신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MACD 말씀이십니까? 네네. MACD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이 파란색 선을 뚫을 때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네네. 추세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인데, 추세 형성은 이쪽에 연두색 선이 이 아래에 있는 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저희가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MACD가 매수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뭐 펀더멘털이나 뭐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들도 그렇고, 또 기술적인 뭐 추세 신호들도 그렇고, 좀 좋은 방향 쪽으로 계속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화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중반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볼게요. 이번에는 바이오리더스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급성장하는 기업,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꼽았는데요. 여기에 바이오리더스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또 뭐 이달 초였나요? 그 치료제 적응증 희귀 의약품 뭐 지정 뭐 얘기들도 나왔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많이 올라요. 1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장중한 때는 20%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볼까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좀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리더스의 주가는 지금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최용화 연구원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관련해서 이제 뭐 신약 개발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신약 회사들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 신약이 어떻게 잘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가장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한 부분을 갖고 있긴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2월 23일 날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태 급성장 1000대 기업에 또 선정이 되었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을 또 일부 자극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물량을 1차적으로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더더욱이나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갖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 쪽에서 임상이 굉장히 좀 순항이 되고 있는데 이 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 이제 통과만 되게 된다면 앞으로 확장성 부분도 굉장히 좀 성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재무구조는 비록 적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모든 신약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신약이 해외로 수출될 때 돈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뭐 재무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또 동사가 이제 갖고 있는 뭐 한국 TCL이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부분들도 다 긍정적이지만 조금 멀리 봤을 때 동사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호재가 다시 묻혀서 다시 이 회사가 잊혀질 때쯤 다시 매집을 했다가 다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면역 기반 플랫폼 기반의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을 믿고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바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죠. 너무 네. 과열된 측면이 있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좀 챙기는 이 시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15,000원 밑에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세 상단에 정확히 걸쳐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걸 세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지금 셋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매일 주기적으로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터지려면 지금부터 더 올라가서 마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멘텀으로 신규 접근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도 마저 챙겨볼게요. 저희 지금 바이오리더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의견 주세요. 일단 뭐 그 급성장 기업 선정? 요거는 뭐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셀트리온하고 메디톡스와 합쳐가지고 바이오리더스가 선정이 됐는데 그 두 종목 같은 게 너무나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아마 세력들이 바이오리더스를 타겟으로 좀 잡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좀 듭니다.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뭐 테마가 아니라 조금 주가를 이끌 만한 이슈였다라면 아마 셀트리온과 그리고 메디톡스도 주가가 오늘 강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이슈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급성장 기업 선정도 긍정적이지만은 지금 자궁경부암 P2형증이라는 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 이후에 이 그 방금 말씀드린 자궁경부암에 대한 어떤 임상이 3상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쪽 소식까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식들로 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좀 숟가락을 제가 보기엔 잘못 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을 좀 일으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좀 기다렸다가 제가 보기엔 추적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이슈에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죽기보다는 여기 어떤 주가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보기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임상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임상 진행하고 있는 이 치료제 어떤 기술 이전 소식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 추격 매수라는 부분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술적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23일부터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거래량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주가가 급등할 때 도리어 거래량이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은 위쪽으로 그러니까 매수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뭐 그 부분을 먹기 위해서 신규 매수 들어간다고 말릴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신규 매수보다는 방금 같은 기술적 요인도 감안을 해봤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13,000에서 14,000원 구간 이거까지 기다려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하자라면은 일단은 저는 목표가 17,500원 지금 가격 이상에서는 뭐 수익 실현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좀 짧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급하게 뭐 다 뺀다기보다는 오늘 비중 절반 또 내일 또 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다는 시각이신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많이는 아닐 것 같아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 많이 오른 건 뭐 누구나 딱 차트 봐도 다 아실 테니까요. 역시 크게 부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이제 실현하십시오. 바이오리더스 점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마지막은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봤습니다. 로고가 저렇게 생겼군요. 예쁩니다. 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작 편수도 그렇고, 시청률도 그렇고, 뭐 잘 나온다.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뭐 장중이긴 합니다만, 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0% 넘는 상승, 88,200원. 과연 더 올라갈까요?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천장일까요?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자, 최영호 연구원님 의견 먼저 챙길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으로서 조금 욕심을 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주가가 저는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2월 26일 날에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어요. 이제 115만 주가 풀렸고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원래 이제 풀리기 전에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때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까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주춤거리게 되는데 그게 현재 없어진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전체가 다 나오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다 풀렸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 상태에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저께도 수급을 보면 기간의 집중 매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매도하려는 사람 거의 없고 매수하려는 사람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신규 매출처인 넷플릭스와 중국 쪽의 매출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사실상 성장성은 거의 무한대로 열려있는 상태이거든요. 무한대는 조금 제가 너무 과장했지만 그만큼 좀 성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머뭇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기보유자 분들께서는 오늘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래량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천장을 뚫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99.8% 이상은 다 수익권이시겠는데요? 한 어디까지 내다보면 좋아요? 일단 11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11만 원 선. 네. 그래도 11만 원 선까지 도달하는 그 기간이 그리 머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오늘 신고가를 뚫었으면 내일 정도는 하루 정도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데
한 2, 3개월 정도 만에 달성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어떤가요? 지금 수준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종목 달성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뚫는 순간에 매수를 한 다음에 이동평균선상으로 20일선을 손절가로 대응하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도 들을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천장을 뚫는다라고 외쳐주셨어요. 팀장님, 의견 네. 챙겨주세요. 저는 이거 종목을 받으면서 주봉 차트를 봤어요. 주봉. 차트를 볼까요? 보는 순간 이 종목은 네. 좋은 뉴스만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요? 주봉 뭐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와 그리고 월선 돌파를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좀 드리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세요. 좀 차트가 좀 이쁘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네. 차트 이쁘게 쓰고 싶은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서 그만큼 와 이거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그래요? 정도로 일단 느낌이 뭐 느낌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지만 그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느낌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주식 네네. 투자에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금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요 종목을 이제는 신규 접근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번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되지 않게 다음 주까지도 시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거기다가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부각이 되고 있던데 일단 7월달 이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뉴스긴 하지만은 좀 뒤에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연구원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지만은 그 넷플릭스를 통한 어떤 해외 매출 확보 여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거의 복제가 아니라 복사를 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컨텐츠였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어떤 전 세계 쪽으로 좀 뻗어나가렸던 유통망이 필요한 구간에서 저는 넷플릭스를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유통망을 확보했던 것이고 이 유통망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실적이 개선될 만한 조짐과 그리고 징조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어떤 한정이 됐던 그리고 중국의 매출도 긍정적이지만은 한국과 그리고 중국에 제한된 매출이 이제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넷플릭스를 통한 어떤 유통망에 대한 실적이 1분기부터 이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실적이 4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질 가능성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10만 원 정도 낮게 잡았었는데 한 12만 원? 13만 원 부분까지 좀 더 높게 잡아봐도 괜찮지 않겠나 좀 봐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1분기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우상향될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목표가를 가져왔는데 일단 12만 원 그리고 13만 원 구간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의미는 없긴 하지만 8만 1,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손절 가격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신규 접근자, 기보유자 다 조금 더 수익 구간 노려볼만 합니다. 긍정적인 뷰 전해드리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안유스탁 최영화 연구원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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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1862-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